여러분, 만약에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던 회사가 갑자기 3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일까요? 오늘은 드림인사이트의 아주 과감한 승부수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드림인사이트가 지난 3분기 내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 회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꾸준하게 흑자를 내던 아주 탄탄한 기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니, 잘 나가던 회사가 왜 갑자기 적자에 빠졌을까요? 이게 정말 위기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이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 회사의 핵심 산업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드림인사이트가 원래 어떤 회사였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회사는 2012년에 설립돼서 꽤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종합 디지털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드림인사이트의 주 수입원은 바로 전통적인 광고 사업이었어요. 디스플레이 광고부터 바이럴 마케팅까지 이 분야가 전체 매출의 74%,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핵심 사업에 빨간불이 켜린 거죠.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객사들이 광고 예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주 수입원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핵심 시장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드림인사이트는 2024년에 아주 과감한 정말 큰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운 사업에 베팅하기로 한 거죠. 그들이 선택한 건 D2C, 즉 소비자 직접 판매 시장이었습니다. 원래 잘하던 마케팅 능력을 활용해서 이번엔 남의 물건이 아니라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기능식품부터 캠핑 장비까지 종류도 다양하게요. 이 새로운 사업이 실제로 회사의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매출은 늘었는데 왜 이익은 줄어들고 있을까요? 다시 미스터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D2C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고객을 직접 끌어와야 하고 재고도 관리해야 하고 배송까지 다 책임져야 하니까요. 이 모든 과정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특히 브랜드를 알리려고 쓴 판매 촉진비는 무려 550%나 급증했고요. 제품 만드는 데 드는 수수료, 또 전문 인력 뽑는 인건비도 확 늘었습니다. 결국 새로 번 돈보다 사업을 키우려고 쓴 돈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드림인사이트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전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그냥 막연하게 돈만 쓰는 게 아닙니다. 2026년에 흑자로 다시 돌아선다는 목표 아래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래 잘하던 광고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둘째, 새로 시작한 D2C 사업에서 진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광고 쪽에서는 이미 새로운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했고요. 또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까지 서비스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최근에 부진을 털어내겠다는 목표가 아주 확실해 보이죠? 자, 그리고 D2C 사업의 변화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팔았다면 이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윤이 적게 남는 품목은 줄이고 건강기능식품처럼 마진이 높은, 그러니까 팔면 돈이 되는 제품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만약 이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맞아떨어진다면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에 적자를 딛고 2026년에는 무려 13%라는 아주 건강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애널리스트가 마지막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주가가 이익의 몇 배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드림인사이트는 8.3배로 예상되는데 동종업계 평균인 10배보다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회복 가능성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싸게 거래되고 있다. 즉,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게 약간 시소 같은 건데요. 초기에 들어간 큰 투자 비용, 즉 고정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은 훨씬 더 크게 뛰어오르는 효과를 말합니다. 손익분기점만 딱 넘기면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드림인사이트가 겪고 있는 단기적인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2026년에 찾아올 수 있는 성장의 가능성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죠. 자, 이렇게 드림인사이트의 과감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베팅 스토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손실을 감수하는 정말 교과서적인 비즈니스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지죠. 과연 이 단기적인 고통은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